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통장 속에 고이 잠들어 있나요? 아니면 집안 장롱 속 혹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곳에 내가 직접 관리하는 돈이니까 이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김성재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돈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직접 지켜본 사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60이 넘어가면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중 가장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가게를 운영해 어렵게 모은 1억 8천만 원을 가족 부탁 한 번에 꺼내줬다가 결국 돈도 잃고 가족 관계까지 힘들어졌던 조용국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쌓아온 노력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결코 노후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조용한 적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매년 3% 오르는 물가 앞에 2%짜리 이자 따위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년 여러분의 돈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예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예금이 은행에는 가장 좋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예금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겪은 충격적인 돈 관리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왜 예금만으로는 안 되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을 지키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은행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깨달은 노후 자산 관리의 비밀을 이제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흐르게 해야 하는지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60세 이후에는 예금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김성재가 은행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가장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조용국 씨, 올해로 64세이신 분입니다.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를 결정하셨습니다. 가게를 팔고 받은 돈은 약 1억 8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조용국 씨는 아주 검소한 분이셨기에 이 돈이면 평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뒤 조용국 씨는 그 돈을 모두 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굳이 위험하게 투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이자에다 소소한 알바나 임대 수익을 보태 생활하시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부탁해 온 것입니다. 좋은 조건의 부동산 매입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돈이라고 생각했고 이참에 미리 도와주는 것도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결국 조용국 씨는 예금 중 8천만 원을 인출해 아들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써주었습니다. 서류는 아들 명의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개발 허가 문제가 걸리면서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도 복잡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돈은 묶여 있었습니다. 조용국 씨는 다시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남은 예금만으로는 늘어나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과 치료가 반복되었고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용국 씨는 남은 예금을 매달 조금씩 깎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3년이 지나자 예금은 반토막이 났고 자식에게 손 벌리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식들도 여유가 없었고 결국 조용국 씨는 국가 지원금에 기대어 근근히 생활해야 했습니다. 조용국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가족을 믿었고 은행 예금만 믿었다. 그런데 내 노후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믿음만으로 노후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예금만으로 모든 변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흐르게 하고 분산시키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융 문제는 철저히 내 손으로 판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금을 안전하다고만 믿고 계신 분들, 자녀나 주변의 부탁을 선의로 들어주려는 분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아끼기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판단이고 준비이고 때로는 단호함입니다. 아래에는 조용국 씨 외에도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돈 관리 실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흔히 빠지는 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은행에서 만났던 사례들을 통해 가장 흔한 3가지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수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장롱 속에 현금을 숨겨두는 것입니다. 김모 할머니는 72세로 평생 절약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행도 믿지 못하겠다며 퇴직금 중 일부를 집안 장롱 안에 몰래 숨겨두셨습니다. 비상시에 꺼내 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장롱 속 현금은 별도의 기록이 없었기에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못 믿어 숨겼는데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비처럼 꼭 필요한 자금을 은행 입출금 통장에 따로 보관하고 비상자금 역시 중도의 지가 자유로운 적금이나 CMA 통장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은 필요한 만큼만 소액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전하다고 숨기는 순간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68세로 은퇴 직후 퇴직금과 저축까지 모두 하나의 통장에 합쳐 관리했습니다. 잔액이 커 보이니 심리적으로 든든했지만 결국 긴급의료비 발생으로 전체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돈은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비용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 이렇게 최소 3개로 나눠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주거비, 식비, 교통비 같은 매달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가족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통장입니다. 장기 저축 통장은 절대 쉽게 손대지 않을 자금을 따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계좌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소소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족의 부탁에 쉽게 응하는 것입니다. 최모 할머니는 70세로 노후 자금 일부를 아들에게 빌려줬지만 사업 실패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가족 관계까지 서먹해졌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이라도 반드시 계약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절대 구두 약속으로 끝내지 말고 금전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당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가족의 부탁이 들어왔을 때는 최소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한 마음에 즉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본인의 노후 재정 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장롱 속 현금, 하나의 통장, 가족 부탁 3가지 실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결국 노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습관을 돌아보고 당연시했던 선택을 다시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친절한 미소와 함께 다양한 제안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위험한 멘트 3가지와 그 말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말은 오늘만 가능한 특별 금리입니다입니다. 김모 할아버지는 65세 때 은행에서 이 말을 듣고 바로 정기예금을 신규 가입하셨습니다.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이 금리가 적용되거든요. 내일부터는 이 조건 못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서둘러 가입했지만 이후 알고 보니 해당 상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만 가능하다라는 말은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 즉각 결정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급하게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라면 내일 다시 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을 들으면 최소 하루 이틀은 시간을 두고 꼼꼼히 상품 설명서를 다시 읽고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급할수록 실수합니다. 돈 문제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은 자녀분께 말씀 안 드리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특히 연세가 있는 고객에게 자주 등장합니다. 최모 할머니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분이 알게 되면 괜히 걱정하실 수 있으니 그냥 할머님 결정만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 할머니는 믿고 가입했지만 이후 상품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말하지 말라는 조언은 결국 투명성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금융 결정은 가족과 충분히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이런 식으로 은근히 가족과의 소통을 차단하려 한다면 그 상품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금융계약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위험한 말은 지금 안 하시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압박을 줍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70세 때 은행에서 이 말을 듣고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정작 손해볼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은 단지 그달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가입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은 고객을 조급하게 만들어 실수를 유도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금융상품은 언제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한 다음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대가 조급하게 만들수록 나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상품은 고객이 준비되었을 때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만 가능하다. 자녀에게 알리지 마라. 지금 안 하면 손해다. 이 3가지 멘트는 모두 즉각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빠른 선택보다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고객 자신입니다. 노후 자산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평범한 상황에서도 남들과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은행과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성공적인 노후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돈을 지키는 3가지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행동은 돈을 목적별로 철저히 나눠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종은 씨는 66세에 은퇴하면서 2억 원의 자산을 가졌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하나의 통장에 모두 몰아넣는 대신 생활비용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 이렇게 3개로 분리했습니다. 생활비용 통장에는 매달 필요한 지출만을 담았고 비상금 통장에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저축 통장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 노후 자금을 묶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목적별로 돈을 나눠두니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거나 의료비가 갑자기 필요해도 전체 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세 개의 통장 나누기만 해도 돈은 훨씬 더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급하게 금융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71세에 금융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직원이 권하는 대로 서둘러 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체를 했지만 이제는 어떤 제안을 받더라도 반드시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어느 날 은행 직원에게서 오늘만 가능한 특별 금리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서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면 내일도 좋은 조건일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미루고 충분히 상품 설명서를 검토해보니 의외로 까다로운 조건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결정은 항상 실수를 부릅니다. 돈 문제는 언제나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 때는 반드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좋은 금융 상품은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돈 관리에 가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박성희 씨는 70세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금융 결정을 할 때마다 가족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관리 현황, 투자 계획, 의료비 준비 상황까지 자녀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도 했지만 오히려 가족 간 신뢰가 깊어졌고 사소한 오해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원비 문제 등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돈 문제를 혼자 끌어안으면 위험합니다.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준비할 때 노후 자산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목적별로 나누기, 급하게 결정하지 않기, 가족과 함께 관리하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덜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후 자산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금을 무조건 한 곳에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목적별로 정확히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흐르게 만들어야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운영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비 통장은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돈만을 따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처럼 매달 꼭 빠져나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보통 3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준비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반드시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입출금 통장을 사용해야 하고 가급적 별도의 체크카드나 이체 전용 카드만 연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외에는 절대 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상금 통장은 생활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자금입니다.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도 해지가 자유로운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CMA 통장이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비상금 전용 통장이 적합합니다. 비상금 통장은 평소에 손대지 않고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통장입니다. 필요한 때 빠르게 꺼낼 수 있어야 하므로 절대로 고금리 묶음 예금 같은 상품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 저축 통장은 은퇴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지켜야 할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이 돈은 절대 쉽게 꺼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 3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고 가능하면 자동 재해치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높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에 너무 많은 금액을 몰아넣지 않고 5천만 원씩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당 1인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7천만 원을 넣어두었다가 그 은행이 부실해지면 2천만 원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2천만 원을 분산해두면 전체 금액을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의 분산에 예치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C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각 은행별로 입출금 통장과 비상금 통장도 분리해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한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은행 통장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생활이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금융사기를 대비하는 습관도 필수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은행에 예금을 넣어도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당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공인인증서나 보안 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모르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전화에는 절대 답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스미싱 문자에 단 한 번이라도 반응하면 계좌 전체 지급 정지 같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3세 정영자 할머니는 스미싱 문자 하나에 당해 며칠 동안 병원비조차 인출하지 못해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도 생활비용 통장과 비상금 통장은 서로 다른 은행으로 분리해두고 비밀번호도 다르게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번의 사고가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잘 지킨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흩어놓고 관리하고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며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는 것을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족을 지키는 일로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맞은 분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나중에 해야지 미루는 사람과 오늘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가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내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을 다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생활비용, 비상금, 장기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십시오. 둘째, 어떤 금융상품이든 최소 하루 이상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셋째, 가족과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은행도 국가도 완벽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지키는 준비만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택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품위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삶을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지만 단단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